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월입니다. 김성범 교수님자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471페이지 제5편 과실법론 및 결과적 가정법론 시작하겠습니다. 3마일월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 각칙의 대부분의 범죄 구성요건은 행위자의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위자에게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과실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각칙의 범죄 구성요건을 과실범이라고 부른다. 한편 형법 각칙의 범죄 종류 가운데서 행위자의 고의 행위와 고의의 내용을 넘어선 중한 결과 발생을 초래한 경우 행위자에게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범죄들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부른다. 과실법론 및 결과적 가정법론에서는 이들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룬다. 참고로 성립요건을 다루는 이유가 위법성이나 책임 단계에서는 공통된 얘기가 많은 반면에 이 성립요건, 특히 구성요건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1장 과실법론 제1절 과실범의 기초이론 로마자 1번 과실인정의 요건과 과실의 본질 1번에 형법 제14조와 과실인정의 요건 형법 제14조와 과실인정의 요건 형법 각칙상의 과실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게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부정되는 것 외에 행위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소극적 단서일 뿐이고 다시 적극적으로 과실이 있어야 과실범의 구성 요건 요소 중에 하나를 충족시킬 수 있다. 472페이지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인식의 원인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1번에 과실인정의 제1요건 불인식 또는 불의욕 형법 제14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해보면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의 불인식만이 아니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을 했어도 의욕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 제14조의 해석론상 의사설에 입각하여 과실의 본질을 의욕적 요소에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의욕적 요소의 종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므로 죄의 성립 요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도 의욕이 부정되는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형법상 과실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에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경솔하게 믿어버린 경우 즉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의욕적 요소가 없는 경우 전자를 인식 없는 과실, 후자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부른다. 양가로 2번에 과실인정의 제2요건 과실은 행위자에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거나 혹은 인식은 하였으나 의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4조가 정상의 주의 태만이라는 요소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형법학에서는 주의 태만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고 정상의 주의 태만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양가로 2번에 과실의 본질, 과실 개념의 내용 요소 고의의 본질이 인식적 요소에 있는가 의욕적 요소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게
과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론상 논란이 있다. 즉, 과실의 본질이 정상의 주의 태만, 객관적 주의 의무에 있는지 아니면 사실의 분식 또는 의욕 없는 인식에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과실의 본질, 즉 과실 개념의 내용 요소를 검토하기 473페이지 위에서 먼저 주의 의무의 내용 및 주의 규정과 객관적 주의 의무의 내용, 관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1번의 주의 의무의 내용. 형법학에서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나오는 보호법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판례와 일부학설은 주의 의무를 결과 예견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 또는 위험한 행위를 부작위할 의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정보를 취합해야 할 의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주의를 집중해야 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주의 규정. 형법상의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주의 의무도 일차적으로 법률 혹은 기타 법률교에서 이른바 주의 규정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의 주의 규정은 그 규정을 만드는 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법익 침해가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두는 것이다. 주의 규정은 신고 준수 의무, 제한 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의료인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등과 같은 법률은 물론이고 공사 현장에서의 현장 수칙도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규칙 혹은 의료상의 기술과 같은 경험칙에도 들어있다. 이와 같은 주의 규정에는 정상의 주의를 다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이와 같은 주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의 규정은 일반적 의무를 가지고 행위자의 과실 유무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주의 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익 침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 또는 또 다른 주의 의무가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가로 3번에 정상의 주의와 객관적 주의 의무. 입법자가 천태만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일이 주의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의 규정이 만들어지지 있지 않지만 결과 예견 474페이지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주의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결과 예견 의무 및 결과 회피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함부로 만들어내어 이를 준수하도록 수범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수범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언제나 법적 의무여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4조는 법 적용자가 해석상 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주의 의무를 정상의 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방가로 1번에 정상의 주의 정도. 정상의 주의 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는 입법자의 주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 경우에 사고과정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각종 특별법이나 규칙의 입법자가 법률상 혹은 기타 법규상의 주의 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그 의무를 우선 그 사회의 일반인, 평균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의 의무는 누구나 준수해야 할 당위 명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법적 의무원인 당의 명제는 일반인의 준수 가능을 전제로 한다. 법은 일반인에게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의 주의 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는 평균인의 일반적 예견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주의 규정의 제정 시에도 입법자는 언제나 당의 법익 침해에 대한 일반적 예견 가능성,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있는가를 그 판단 근거로 삼는다. 다시 말해 주의 규정은 어떤 법익 침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가 누적된 경우 혹은 그러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 만들어진다. 반면에 법익 침해가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또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므로 모든 사람을 수험자로 하는 주의 규정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완급 이번에 정상의 주의와 규범적 구성 요소, 조건 요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의 규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미 주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라도 어떤 행위의 과실범 성립을 검토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정상의 주의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법 적용자는 입법자의 사고로 돌아가 일반적 예견 가능성,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보겠습니다. 이 판단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일반적 예견 가능성이 긍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를 예견해야 할 의무와 그 결과를 회피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입법자가 주의 규정을 만들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주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475페이지 하더라도 법 적용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새로운 정상의 주의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4조에서 주의 규정 위반이라는 용어 대신 정상의 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로써 정상의 주의는 주의 규정에 걸맞는 일정한 수준의 주의 의무가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정상의 주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법 적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범의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방금 3번에 정상의 주의 의무와 객관적 주의 의무, 법령상 주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주의 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준수가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 예컨대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의 주행을 형법학에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라고 부른다. 이하에서는 정상의 주의 의무를 객관적 주의 의무라고 부르기로 한다. 줄을 여기서 붙이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준수가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를 형법학에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라고 부른다. 양가로 4번에 과실의 개념의 본질적 요소 주의 규정은 과실행위뿐만 아니라 고의 행위자도 위반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전방주시 의무나 신호준수 의무 등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행위한 경우에도 주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주의 규정의 의도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실 인정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주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더라도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의혹이 없다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고의 또는 과실의 주의 규정이 이러한 관계는 적용될 주의 규정이 없을 경우 새롭게 만들어질 정상의 주의 의무인 객관적 주의 의무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주의 규정 위반 내지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범 위반이고 고의범의 경우에도 전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과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행위자가 주의 규정 내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으나 의혹이 없었던 점 또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인식 가능성은 476페이지 있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과실 개념의 본질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다수견에는 주의 규정 위반 내지 객관적 주의 의무의 위반을 과실 개념의 본질적 내용으로 설명한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과 객관적 주의 의무와의 관계. 고의범의 경우에는 주의 규정의 위반 내지 객관적 주의 의무의 위반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고의는 발생된 결과 발생에 대해 행위자의 의혹이 있어야 하므로 의혹이 있으면 곧바로 고의가 긍정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의혹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 성립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함에서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 없는 과실, 인식하였더라도 의혹하지 않았는지 인식 있는 과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의 불인식 등의 정상의 주의 의무, 즉 주의 규정 위반 내지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 요청은 과실범의 경우는 결과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의혹이 전제되는 고의범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자가 결과 발생에 대한 직접적 심리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약화된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관점에서 주의 규정 내지 객관적 의무의 위반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법 적용자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요구되는 주의 규정 내지 객관적 주의 의무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미 만들어진 주의 규정 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객관적 주의 의무 자체의 존재가 긍정되어야 한다. 특히 실무상 객관적 주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객관적 주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바로 일반인 내지 평균인의 예견 가능성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일반인이 예방 불가능하여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면 객관적 주의 의무 자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 그 준수가 요구되는 의무가 없다면 행위자에게 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의무, 즉 과실범의 주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당연은 가능한 전제로 한다는 법 원칙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과실범의 도그마틱에서 객관적 예견 가능성 내지 그를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 의무는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자 행위자의 행위가 과실 449페이지 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내지 과실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범의 특별한 객관적 귀속 척도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 주의 의무가 가지는 위와 같은 차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